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윤세정은 3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이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며 매일 원고를 다듬고 작가들과 소통하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간절했던 것은 아이였습니다. 결혼 3년째, 세정은 매달 임신 테스트기 앞에서 실망을 반복했습니다. 남편 이지우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는 조급함이 스며들어 있었죠. 제약회사 전략기획본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지훈에게 성공적인 삶의 완성품은 바로 아이였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지훈의 위로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정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술을 고려해 보시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세정의 귀에는 그 이후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죠.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호르몬 치료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 체외수정까지 여러 단계의 치료 과정이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성공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세정은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무언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차가운 바람이 불던 늦가을이었습니다. 거리의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죠. 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세정아. 지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세정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이혼하자. 세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죠. 그냥 우리 서로를 위해서야.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세정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3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의료진단서로 끝나버린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세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세정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이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세정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돌아본다면 정말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찬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이미 눈물로 젖은 뺨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정은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온 이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밀려왔죠. 지훈과 함께 꿈꾸던 아이, 함께 보던 육아 프로그램,
함께 고른 아기용품들. 모든 것이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정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죠. 제주도의 따뜻한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 아주머니는 세정을 친딸처럼 돌봐주었고, 도서관 관장님은 그녀에게 정식 직원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세정은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세정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죠. 그러던 중 한 미혼모가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22의 어린 나이에 새쌍둥이 임신을 한 김영애 씨였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죠. 선생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명을 어떻게 키워내죠? 영애 씨는 세정에게 자주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가진 사람이 고민하고 있다는 현실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애 씨는 제주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새쌍둥이를 낳았죠. 은솔, 주한, 혜원이었습니다. 세정은 병원에서 처음 아기들을 봤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들이 그곳에 있었죠. 하지만 영희 씨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경제적인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었죠. 세정은 틈틈이 영희 씨를 도우며 아기들을 함께 돌봤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 좀 봐주세요. 제가 잠깐 일하러 나가야 해서요. 영희 씨는 자주 세정에게 부탁했습니다. 세정은 기꺼이 아기들을 돌봤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워주는 일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경험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바라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죠. 특히 주한이의 작은 손가락이나 은솔이의 잠든 모습, 혜원이의 울음소리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영애 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새 아기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사정을 이유로 아이들을 맡기를 거부했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지역 아동센터의 오미경 원장이 세정에게 상의했습니다. 세정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죠.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세정의 말에 오미경 원장은 놀랐습니다. 혼자서 새 아기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정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에게는 이 아이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 작업부터 가정환경 조사, 상담까지 복잡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동안 세정은 임시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세정은 이제 39이 되었고 새 아이들은 5살이 되었죠.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세정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된 세정은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센터장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오미경 원장은 아쉬워했지만 세정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서울이 어떤 곳이에요? 은솔이가 이사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세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예전에 살던 곳이야. 너희들도 좋아할 거야. 하지만 세정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와 마주할 가능성을 의미했으니까요. 특히 지훈과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세정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죠. 세정아.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41세가 된 그는 예전보다 살이 좀 빠져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세정은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 세정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세정 옆에 서 있는 세 아이들에게로 향했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세정의 대답에 지훈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세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봤죠. 은솔이의 진지한 표정, 주한이의 호기심 많은 눈빛, 혜원이의 조금 경계하는 듯한 모습까지. 새쌍둥이네. 정말 예쁘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정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저희는 가봐야 해요. 하지만 지훈은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바라봤죠. 특히 주한이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이 아빠는 어디 있어? 지훈의 질문에 세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혼자 키우고 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세정은 이미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훈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세정은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한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누구예요? 엄마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세정은 간단히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훈이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꾸 떠올랐죠. 그 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친숙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정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접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센터장님, 면회 온 분이 계세요. 세정이 로비로 나가보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세정을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어서. 세정은 지훈을 센터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세정아, 그 아이들. 정말 내가 낳은 아이들이야? 지훈의 질문에 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해. 특히 둘째 아들이 나와 너무 닮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정은 지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기시감의 정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정아, 혹시. 지훈이 말을 이어가려 할 때 문이 열리며 주한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목말라요. 주한이는 지훈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주한이의 밝은 인사에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확신했죠. 이 아이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한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 아이의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했죠. 다음 날 지우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결국 그는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답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DNA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지훈의 말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아이들의 검체가 필요했는데 세정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지훈은 다시 지역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죠. 세정은 그를 보자마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정아,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야? 세정은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닮았어. 너무 많이 닮았어. 특히 주한이는 내가 어렸을 때 사진과 똑같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정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말했죠. DNA 검사를 해보시죠. 세정의 동의에 지훈은 놀랐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승낙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세정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성 확률 99.9%. 세 아이 모두 지훈의 친생자였습니다. 지훈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세정을 찾아갔습니다. 결과지를 흔들며 화를 냈죠. 이게 뭐야, 세정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내 아이들을 숨기고 혼자 키운 거야? 세정은 차분하게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 기억 안 나요? 병원에서 마지막 날 정자 보관 동의서에 서명한 거. 지훈은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었죠. 이혼 서류를 주고받던 그날 병원에서 뭔가 서류에 사인을 했던 기억이 말입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당신이 서명한 그 동의서 때문에 당신의 정자가 기증용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그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은솔이, 주한이, 혜원이에요. 세정의 설명에 지훈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사인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그럼 넌 언제부터 알았어? 입양 절차를 밟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세정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들이 하필 전 남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을 말이죠. 그런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정은 씁쓸하게 웃었죠. 말해서 뭐해요? 당신은 이미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저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들이 당신 거라고 하면 가져가시려고 할 텐데요. 세정의 말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은 정말로 아이를 위해 세정을 버렸고 지금도 아이들 때문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죠. 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의 사과에 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이미 제 아이들이고
저는 이 아이들의 엄마예요.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전자상으로는 아이들의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진짜 부모는 지난 5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세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주고받던 바로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죠. 당시 그는 세정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에만 급급했고 병원에서 요청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당시 다녔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담당 의사는 여전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지우는 5년 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십니다. 당시 선생님 부부는 난임 치료를 받고 계셨죠. 마지막 시도 전에 정자 보관을 권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었죠. 보관된 정자는 일반적으로 2년 동안 보관되고 그 기간 동안 연락이 없으면 기증동의로 간주됩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서명하신 동의서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지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정과 이혼한 후 병원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그 결과 자신의 정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 정자로 임신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한 건이 있었습니다. 미혼모 시술이었는데 새쌍둥이를 임신했었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우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서명한 동의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세정이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세정은 오미경 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녀에게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정말 기구한 인연이네요. 그런데 세정 씨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입양 절차를 밟을 때 아이들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정자 기증자의 정보를 보고 깜짝 놀랐죠. 세정은 그때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입양 서류를 검토하던 중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이지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그 순간을 말이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이죠. 하지만 병원 측에서 확인해 준 정보가 정확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미경 원장의 질문에 세정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저를 버렸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정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들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지난 5년 동안 아이들은 세정에게 전부였고 그녀도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엄마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우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선택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죠. 만약 그때 세정을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병원과 연락을 유지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전자상으로는 자신의 아이들이지만 진짜 부모는 세정이었죠. 지난 5년 동안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을 주고 가르쳐온 것은 모두 세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회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가정적인 상황으로 얘기했죠. 만약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 아이니까 데려와야지. 혈육인데 어떻게 남이 키우게 놔둬? 하지만 다른 동료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지금 키워주는 사람이 진짜 부모잖아.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맞나? 지우는 두 의견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죠. 법적으로는 친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특히 주한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지우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지훈의 상황을 듣고 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물학적 부친으로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고 정자 기증 당시의 동의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는 다른 측면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이미 5년 동안 현재의 양육자와 함께 생활했고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우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한편 세정은 지훈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울어요? 혜원이가 세정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세정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특히 은솔이는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세정을 바라봤죠. 혹시 그 아저씨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마트에서 만난 그 아저씨요? 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아저씨가 우리를 자꾸 쳐다봤어요. 그리고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요. 은솔이의 관찰력에 세정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며칠 후 지우는 용기를 내어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죠.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소식을 들은 세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감정이 복잡했죠.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지난 5년간의 양육 경험,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간주해야 합니다. 세정의 변호사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정에게는 법적 싸움보다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더 걱정되었죠. 그런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지훈을 찾아간 것이었죠. 세정이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있는 사이 아이들은 센터에서 나와 지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 왜 오세요? 주한이가 지훈의 사무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갑작스러운 아이들의 방문에 당황했죠.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아저씨 때문에 우는 건 맞죠? 은솔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원이는 지훈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지훈은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아저씨일 뿐이었죠. 저희를 정말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혜원이의 질문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나는 지훈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세정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죠.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세정을 보자 달려가 안겼죠. 엄마, 우리 이 아저씨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주한이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아이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혜원이의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과연 자신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유욕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소송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특히 혜원이가 던진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법정 출석 전날 밤 지우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솔한 이야기가 필요했죠. 아버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건지 말이에요. 지훈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냐? 그 질문에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되는 건 단순히 핏줄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아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이들 곁에 있어준 사람은 세정이었죠. 아이들이 아플 때, 무서워할 때, 기뻐할 때 함께했던 사람은 모두 세정이었습니다. 한편 세정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법정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엄마, 내일 어디 가요? 은솔이가 세정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세정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으며 말했죠. 엄마가 중요한 곳에 가야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아저씨가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한이의 질문에 세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걸 잊지 마. 세정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소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세정은 일찍 법원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변호사와 함께 최종 전략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 직원이 세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훈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정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훈의 글씨로 쓰인 내용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죠.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진짜 부모는 지난 5년 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온 윤세정 씨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핏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세정 씨가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서야 진짜 아빠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진술서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물러서겠습니다. 세정은 진술서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마침내 진정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의 욕심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세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도 느꼈죠. 지훈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정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요. 우리 오늘 맛있는 거 해 먹을까? 아이들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세정과 아이들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지역 아동센터 운영도 안정궤도에 올랐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솔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주한이와 혜원이도 형들과 누나들을 따라 센터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세정은 우연히 지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발견한 것이었죠. 지훈은 어린이 열람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지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도서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듣고 있었죠. 세정은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변화된 지훈의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주는 따뜻한 모습이었죠. 그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진 후 지훈은 세정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세정 씨. 지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겸손한 태도였죠. 세정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활동 하시는군요. 네, 몇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지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세정도 느낄 수 있었죠. 그때 주한이가 지훈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와주셨네요. 주한이의 밝은 인사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괜찮다면 아이들과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았죠. 아저씨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아저씨는 너희들의 생물학적인 아빠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솔이가 먼저 반응했죠. 그럼 아저씨가 우리 진짜 아빠예요? 유전자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 부모는 너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야. 아저씨는 그걸 늦게 깨달았어. 지훈의 솔직한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혜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해. 아저씨는 그냥 멀리서 너희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거야. 주한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다음에는 엄마도 같이 오면 안 돼요? 엄마도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그 순간 세정과 지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세정을 바라보며 물었죠.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원한다면 말이에요. 세정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변화된 지훈의 모습도 보였죠.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세정의 대답에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지훈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상한 가족의 형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죠. 아이들은 지훈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며 호기심을 보였고 지훈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진짜 닮았어요? 주한이의 질문에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은 닮았을지 몰라도 마음씨는 엄마를 더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 세정은 그 말을 들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해가 질 무렵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지훈에게 손을 흔들었죠. 아저씨,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지훈의 약속에 아이들은 기뻐하며 세정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정은 뒤를 돌아보며 혼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봤죠. 그의 뒷모습에서 외로움보다는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세정은 아이들을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시 연인이나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족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만의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